송파에 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고향의 땅을 사셨대. 6,000평을.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그분이. 송파에 샀었으면 그게 지금 얼마 됐겠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반면 나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걸 강남에 샀으면 어땠을까?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주일 전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제 택시 기사님과 했던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제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뒤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분이 연세가 좀 많았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 70 정도? 근데 이분이 목소리가 까랑까랑했어요. 까랑까랑하고 힘차 보였어요. 60세 넘고 70세 정도 됐는데 목소리에 힘이 있다? 이건 뭘 뜻할까요? 저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목소리나 아니면 이 사람의 눈빛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여건일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럼 그걸 매칭해 보기도 하고. 사람이 목소리가 카랑카랑하다는 거는 일단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소장님도 그러시잖아요. 난 날라가지. 난 아파 죽어도 목소리는 까랑까랑해. 근데 잘 생각해봐. 그렇다면은 목소리에 힘이 있다는 거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고, 그 자신감의 원천이 뭘지 생각해 본단 말이지. 왜? 대부분의 그 나이대 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20대야, 20대 초반이야. 얘가 목소리가 땡땡해. 그럼 뭐야? 얘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 집안이 좋을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인기가 많을 수도 있어.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으신데 자신감이 있다. 돈 많은 거 말고는 없어. 절대 없어. 목소리가 까랑까랑해 이분이. 그래서 왜지? 이 생각을 했어. 물론 그 택시가 이제 카카오 택시 블랙이라고 해서 금액이 높으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의 내 촉으로는 이건 소득만으로는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라고 느껴졌어. 내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분의 이 목소리나 분위기나 느낌은 이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대뜸 그분한테 건물 있으세요? 내가 물어봤어. 이때. 그래서 그럼 그렇지. 건물이 어디 있으세요? 이제 물어봤지. 서울에 있었어. 서울에 있고 그분이 딸 가족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 그럼 건물에서 본인 주인 세대 살고 이제 딸 가족 어느 정도 살고 나머지 월세 나오는 거에 본인 소득이 있으니까 힘이 있어 없어?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시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택시를 30년 넘게 하셨대. 40년이랬나? 그래서 그분이랑 건물 얘기를 또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지. 그러다가 참 대단하시다고, 거기다 이렇게 소득도 이 정도 되시니까 얼마나 좋으시겠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어.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셨었대.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땅 산다고 할 때 잠실에 사라고 했는데, 송파에 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고향의 땅을 사셨대. 6,000평을. 전북 어디였어? 그 지역에 샀대. 그러니까 되게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나 거기 사나 뭐 큰 차이, 막 잠실이 뭐 배밭이고 무슨 밭이고 막 그런 때였대. 그러니까 여기 사나 거기 사나인데 그 아버지가 고향 사람들한테 뭔가 나 이 동네 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고향에서 뭔가를 하면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다 있고, 거기서 샀을 때 뭔가 성공했다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고, 가깝게 보여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 느낄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샀다는 거야.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그분이. 송파에 샀었으면 그게 지금 얼마 됐겠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랬으면 만약에 지금 송파에 6,000평이라고 생각해봐. 그 평당 짜게 잡아서 한 3천만 하더라도 6,000평이면 1,800억? 완전 달라지는 거지. 그래도 지금 그 건물을 갖고 이 정도 상황을 하시는 게 참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집에 올라갔단 말이야. 집에 이제 올라가서 그 얘기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봤어.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은 지방에 살 거를 송파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했지만, 반면 나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걸 강남에 샀으면 어땠을까? 1,800억이었을까? 1조 8천억이었을까? 1조 8천억이면 우리나라의 부자 순위에 들어가거든. 30위권 안에 들어가. 강남에 샀으면 더 충격적이었을 텐데 생각하면서 뭔 생각을 하게 됐냐면,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첫 번째 입지로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거야. 그때 지방에 샀으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났잖아. 송파에 샀어도 일대에서 부자였을 거야. 강남에서 샀으면 우리나라에서 손꼽지 못하지만 한 30위권 안에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1,800억이면 로또를 몇백 번 맞아야 되나? 근데 그거를 그때 거기 사서 안 된 거지. 로또는 누가 번호를 내려주는 거지만 부동산 투자는 내가 꼽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위치가, 입지가 모든 게 다 달려있지. 입지에.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모든 걸 다 선택해 준다는 거고, 부동산에서의 가장 큰 후회 두 가지 있습니다. 뭘까? 첫 번째, 그때 그거 살 걸.
그때 저거 말고 그거 살 걸. 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두 번째 후회는요. 그거 말고 그거 살 거래서의 그거 산 분들의 가장 큰 후회. 그거 팔지 말 걸.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좋은 걸 사서 장기로 보유하는 게 가장 큰 득을 보는 거예요. 강남에 건물 팔아서 다른 더 큰 강남 건물 산 분들은 후회 안 하겠지만 강남에 건물 팔아서 현금 갖고 여기저기 썼던 분들 아니면 다른 외곽에 투자하셨던 분들 후회 안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하다못해 예전에 분당 신도시일 때 강남에서 아파트 팔아가지고 분당 간 분들 많았어요. 여기서 집 팔아가지고 거기 가서 집 사면 돈이 한참 남아서 좋은 차도 한 대 사고 현금 얼마 보유할 수 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거기 가셨던 분들 지금 다시 강남 올 수 있나요? 못 와요. 지금 집값 비교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살 때 제대로 좋은 걸 사서 그리고 장기로 갖고 가고 물론 그 뒤에 하나 두 개를 더 사서 이렇게 자산을 불려가는 거죠. 얘가 올라가면 뭐 대출을 하고 내가 번 돈을 모아가지고 두 번째 사고 세 번째 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부동산 재테크 자산을 불리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이 그 건물을 사서 만약에 오르잖아요. 세금을 내고도 가격이 남는다면 더 큰 걸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팔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짜리를 샀어요. 200억이 됐어요. 그럼 100억이 올랐죠. 법인으로 샀다고 하면 20% 법인세 냅니다. 그럼 80억이 남았어요. 그럼 맨 처음에 100억짜리 살 때 30억 가지고 샀다고 칠게요. 그리고 70억 대출했고 복비랑 뭐 잔잔바리는 안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80억에 30억, 그럼 110억 됐죠. 그럼 110억을 가지고 대출을 더해서 그래서 이제 뭐 300억짜리를 살 수 있겠죠. 그러면 20억 대출을 더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리스크에 좀 더 노출되는 거죠. 내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치면 내 소득이 받쳐주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이에 몇십억을 모았어. 그래서 난 대출을 그 정도만 하더라도 다음 거로 넘어갈 수 있어.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죠. 내 건물만 오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건물도 같이 오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던 건물을 팔아서 송파로 간다면 돈 투자 더 안 하고 더 큰 규모의 건물로 갈 수는 있지. 근데 이 안에서 비슷한 입지의 더 큰 건물로 가면서 대출을 더 안 할 수는 없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기사님이 말씀하셨던 땅을 사셨을 때 음. 그때면은 강남이 그렇게 개발되기 전일 거 아니에요? 무슨 밭이었대. 근데 그때면은 입지가 좋다는 판단이 될까요? 그때도 좋았을까요? 입지? 생각해봐. 그때는 강북만 발전돼 있었단 말이야. 강북 밑에 강 건너 여기 강남이 여기랑 가까울 거 아니야. 다리도 많이 없고 어쩌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확장이 되면 여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서울이 확장되니까 하남, 미사, 분당, 뭐 판교 뭐 이런 것들이 인근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강남을 처음 개발하고 사람들이 이주를 안 했을 때 이거는 나는 뭐 책에서 보거나 뭐 자료를 통해서 본 건데 사람들이 이주를 안 해서 좋은 명문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옮겼어. 그래서 학부모들이 일로 많이 온 거야. 그리고 오면서 여기 뭐 학교가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생긴 거지.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더 모이게 된 거지. 강남보다 더 좋은 지역을 만든다면 강남에 있는 학교를 싹 없애고 그 학교를 딴 데로 옮기면 돼.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